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는 더 빨리 늙어갑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뎠으며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부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손을 맞잡고 출발했던 부부들이 노년에 이르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요. 그중 어떤 아내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났고 어떤 아내들은 눈에 띄게 시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건강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을 들으시면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게 무슨 말이냐,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행복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90세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양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많은 남편들이 은퇴 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에서 쉬면 된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선의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그 진심이 아내의 삶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남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에 있어서 힘들어 라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참습니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매일 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여 몸이 되고 그 몸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5년의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름다운 말보다 냉정한 진실이 사람을 더 깊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남편이시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곁에 두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아내라면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아무도 이름 붙여주지 않았던 진짜 고통입니다. 오늘 저는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한 선배 교수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막 교직에서 물러나신 참이었고 사모님께서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눈 주위에 감출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모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틈에 선배 교수님이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아내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날의 그릇 소리가 무슨 의미였는지 압니다. 아내에게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집을 나서고 나면 비로소 시작되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요. 그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아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어떤 아내는 그 시간에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화분에 물을 주었고, 어떤 아내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어떤 아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아내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숨을 고르는 시간. 남편이 은퇴하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 집에 있으니 좋네 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아내도 미소로 답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면서 아내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은 없다는 것을. 남편이 거실에 있고, 남편이 점심을 기다리고 있고, 남편이 무언가를 물어보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고, 남편이 자신의 존재감을 집안 구석구석에 채워놓고 있다는 것을. 아내의 공간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서적 자율성의 붕괴. 자유는 사치가 아닙니다. 자유는 산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나의 산소를 빼앗아가고 있다면 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조용하고 더 잔인합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더 집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의 노동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설거지, 청소, 빨래. 남편의 일정을 챙기고, 남편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고, 남편이 심심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도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일입니다. 월급도 없고 감사 인사도 드문 일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 하지만 몸은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노동이 얼마나 사람을 소진시키는지를.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공간을 잃고 노동은 늘고, 그것이 반복되는 매일 속에서 아내의 얼굴에서 서서히 빛이 사라져 갑니다. 남편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집이 편안하고 밥이 제때 나오고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 뒤에서 아내는 홀로 낡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진심 어린 사랑도 결국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약 2해가 지났을 때 저는 그녀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단정하고 생기 있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문장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내는 압니다. 남편에게 당신 오늘 좀 밖에 나갔다 오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얼마나 꺼내기 어려운 말인지를 그 말 한마디 뒤에 따라올 남편의 표정을 혹은 상처받은 침묵을 아내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 상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을 삼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저 사람도 갈 데가 없잖아. 저 사람도 나름 힘든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느끼는 감정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105년을 살면서 그보다 더 정확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자신을 지우는 일입니다. 한번 참으면 다음에도 참게 됩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는 두통, 쉽게 지치는 몸,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 이것은 꾀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이 몸의 언어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소리 없이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작은 억압들이 결국 세포 하나하나를 갉아먹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두고 독성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큰 사건 없이도 그냥 매일 작은 것을 참고 또 참는 삶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면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내가 특별히 나쁜 일을 겪은 것이 아닌데도 점점 야위고 기력이 없어 보인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리듬이 있습니다. 몸의 리듬, 생활의 리듬, 마음의 리듬. 아내는 수십 년에 걸쳐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왔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오전에는 무엇을 하고, 어느 시간에 조용히 앉아 쉬는지. 그 리듬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 리듬이 흔들립니다. 남편의 기상시간, 남편의 식사시간, 남편의 낮잠 시간,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집안의 모든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아내의 리듬은 뒤로 밀리고 아내의 시간표는 남편의 시간표에 맞춰 조정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식욕이 불규칙해지고 몸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리듬을 잃으면 늙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흐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이 외부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을 때 몸과 마음은
서서히 소진됩니다. 아내에게 있어 그 외부의 힘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참는 것, 그리고 자신의 리듬을 잃어가는 것,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고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전 제 주변에 아주 활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마다 오래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찻집에 모여 차를 마시고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목요일을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여전히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남편 점심을 챙겨야 해서, 남편이 혼자 있기 싫어해서, 남편이 말은 안 해도 표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둘 이유가 생겼고, 어느 날 그녀는 그 목요일 모임에 완전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연락을 했지만 몇 번 거절이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사회적 관계는 하나씩 끊기기 시작합니다. 명시적인 금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남편 눈치, 남편 일정, 남편의 기분,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외출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여나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수치가 놀랍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연결을 잃으면 몸도 마음도 그 사실을 압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친구들과 나누던 웃음, 수다, 소소한 공감의 자리들, 그것들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아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는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는 새로운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아무도 그 역할을 부탁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역할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남편의 감정을 돌보는 사람, 즉 정서적 간병인입니다. 은퇴한 남편은 흔들립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정의해주던 직함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 공허함, 그 불안, 그 정체성의 혼란을 남편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말없이 무거운 공기를 만들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아내가 자신에게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모든 것을 받아냅니다. 남편이 지루해하면 무언가를 해주려 하고 남편이 무기력해 보이면
기운을 북돋으려 하고 남편이 말수가 줄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자책합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틀림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소진입니다. 감정을 돌보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를 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씁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끊임없이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는 일.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면 사람은 내면부터 먼저 바닥납니다.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텅 비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르게 부릅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혼자서 감당해온 사람이 맞이하는 내면의 침묵입니다. 저는 이 6가지 이유를 나열하면서 단 한순간도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아내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존재가 상대방에게 어떤 무게로 느껴지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알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달라지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문제를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길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원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진짜 동반자로 함께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원칙, 각자의 시간표를 지켜주십시오. 고슴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슴도치는 추운 날 서로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고슴도치가 함께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는 아내만의 시간표가 있고 남편에게는 남편만의 시간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각자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밥을 챙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직장에서는 동료에게도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었으면서 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인색하게 구십니까? 두 번째 원칙, 남편은 자신의 끼니를 스스로 책임지는 날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남편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날을 정하십시오. 요리를 잘 못해도 됩니다. 근처 식당에 가도 됩니다. 간단히 사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그 시간만큼은 밥을 차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난 아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세 번째 원칙. 아내의 사회적 시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십시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기꺼이 보내십시오. 표정 관리를 하십시오. 아내의 모임 날짜를 기억하고 그날만큼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 한마디면 됩니다. 잘 다녀와요. 나는 괜찮아요. 그 짧은 말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아내의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당신이 잡고 있다면 제발 놓아주십시오. 네 번째 원칙, 감사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것도 매일. 저는 많은 남편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굳이 말을 해야 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로 듣지 못한 감사는 감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밥을 먹고 나서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그 5글자가 아내의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받아온 사람에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번째 원칙. 남편 스스로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은퇴 후 많은 남성들이 집안에서 길을 잃습니다. 직장이라는 무대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공허함을 아내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남편에게도 자신만의 정원이 필요합니다.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매일 걷는 산책 코스, 도서관에서 보내는 오전 시간, 오래된 친구와의 약속,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카페. 그 정원이 자랄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에게 덜 의존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6번째 원칙. 아내가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6가지 원칙 중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가 불편한 말을 꺼낼 때 방어하지 마십시오.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당신이 집에 있으면 가끔 숨이 막혀요 라는 말을 아내가 꺼냈다면 그것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믿기 때문에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내는 앞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영원히 침묵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하는 아내 옆에서 남편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아내 옆에서는 남편도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 6가지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는 선택들입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전에 습관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른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세상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밝아져 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좋습니다. 105년을 살고 나니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조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존재가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듣는 이에 따라 가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불편해도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아내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참아온 시간들, 말하지 못한 감정들, 혼자 감당해온 무게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혼자서 강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에게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혼자만의 오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당신답게 살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남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일 아침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밥을 먹고 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환한 얼굴로 보내주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아내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달라지면 당신의 집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노년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란 서로의 곁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외출을 기꺼이 응원하고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지해주는 사람. 그것이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질, 그것이 부부를 늙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함께 나이 들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느 맑은 오후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노부부, 한 사람은 책을 읽고 한 사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 수십 년의 삶이 담겨 있고 그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용서와 이해와 존중이
쌓여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자유롭게.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서로를 낡게 만들지 않고 서로를 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날들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바람이 적고 햇살이 고른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